일주일에 15분 고양신문 뉴스체크를 시청하시면 고양시 관련 주요 소식들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에는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청 백석 이전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반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양시 내년 예산안이 3조 1,667억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규모는 늘었지만 가용 예산은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고양시 서울 편입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주장은 제각각입니다. 총선 D-130일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와 행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뜨거웠던 고양시민들의 이슈 시청 백석 이전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23일 경기도는 고양시가 의뢰한 시청사 이전 사업 투자 심사에 대해서 재검토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경기도의 이번 결정으로 이동환 시장이 추진하는 시청 백석 이전 사업은 사실상 반려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예측까지도 나오는데요. 일단 경기도 투자 심사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절차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23일날 경기도가 투자 심사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인데요. 네.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 투자 심사 절차는 기초자치단체가 총 20억 원 이상의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행정 절차입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먼저 8월에 투자 심사를 시청 이전 사업 관련해서 의뢰를 했어요. 한번 근데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행안부 타당성 조사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한 차례 반려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10월에 다시 경기도에 투자 심사를 의뢰를 했어요. 지역에 첨예한 사안이고 이게 주민들이 올해 초에 도민청원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주민감사 청구도 진행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좀 예민한 사안이라는 걸 좀 인지하고 있었고 그만큼 이제 이 심사에 대해서 신중한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나름 이제 좀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진행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번 23일 날 이 심사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가 결과는 재검토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재검토 사유라고 구체적으로 명기한 부분이 매우 눈길을 끕니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과 습의 과정을 거칠 것, 두 번째는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주교동 신청사 사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종결할 것. 이거 하나하나 좀 의미 짚어주시죠. 가장 중요하게 언급된 게 시민들과의 공감과 소통, 이 수기 과정이 부족했다 그런 지적인데요. 고양시가 그동안 시민들과 소통했다고 이제 서류에 담겨 있었던 내용도 보면은 각 동별 뭐 행정복지센터 간담회, 유관단체 간담회, 그리고 뭐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 이렇게 첨부를 했었어요. 경기도는 이제 판단이 달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날 브리핑에서도 이전 발표 이후에 지역주민 반발로 경기도 주민감사가 이뤄졌고 감사 결과에 불복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산방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진단을 하면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고양신문 토론회도 공론화 자기네들 진행한 것 중에 하나로 집어넣었더라고요. 그거는 좀 그런데요. 네. 저희가 시청에 그때 참가하기를 요청드렸는데 오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그 공론화 저희가 주최한 토론회는 사실은 시청 이전의 행정적 부당성을 짚은 그런 토론회였는데 이거 정리하자면 사실 공론화 과정이라고 거기에 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서류 갖추기용으로 이제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문제 제기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시의회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 과정, 동의 두 번째. 과정, 지방자치법 구조에 따르면 이제 공공청사 이전을 위해서 먼저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 이거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이잖아요. 근데 고양시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했나요? 나중에 이전하고 난 다음에 동의 얻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거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요번에 이제 경기도가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은 거죠. 투자 심사 이전에 시의회 협의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 마지막 대목도 좀 중요합니다. 기존 사업에 대한 선제적 종결. 자,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주교도 신청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현재 이게 종결된 상태가 아니라 일시 중단된 상태거든요. 이 설계 용역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스톱된 상태여서 행정상으로 신청사 부지가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행정상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아직 기존 사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이전 사업이 진행되는 건 불가능하니까 만약에 굳이 추진하겠다면은 원안 사업부터 종결시켜놓고 가져와라. 그러면 원안 사업을 종결시키는 거 이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우선 이 사업을 종결시킬 법적 근거가 없어요. 종결시켰을 경우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각종 법적 책임. 문제와 행정적 책임이 이제 좀 굉장히 큰 사안인 거죠. 거기에 걸려있는 돈도 어마어마하고요. 고양시에서 내심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은 경기도 투자심사를 통과를 하면은 이 경기도 투자심사 통과한 거를 근거로 해서 앞에 행정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이제
경기도로부터 마찬가지로 좀 제동이 걸린 거죠. 자, 이거 고양시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양시도 이런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다음날 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죠. 이제 시장님이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이정현 부시장님이 나와가지고 일단 브리핑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심사 결과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정치적 이슈로 변질될까 우려스럽다. 강력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디까지가 충분한 시민 설득인가?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 아니냐? 도에서 우리 뭘 해야 되는지를 너네들이 제시해줘라. 뭐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왔고요. 시의회와의 소통 부족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민감하고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정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할 수 없었다. 이거 연초랑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 상황이네요. 투자 심사를 통과하려면은 경기도의 입장을 전하고 경기도랑 소통을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당연하죠. 예. 근데 이날 사실 기자들 모아놓고 이거 시청 이전 당위성을 계속 얘기하고 재검토 결정이 부당하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게 실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좀 제기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제대로 된 사실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전 사업이 좋든 나쁘든 시에서 1년 동안 고양시 전체를 시끄럽게 했고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어쨌든 일을 진행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엎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에게 뭐 사과라든지 이런 거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혀 없었고 여러모로 참 기자회견이 좀 약간 혼란스러운 자리였었고요. 백석 이전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제 환영 입장을 나타냈죠.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입장을 따로 냈어요. 재검토 결정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이제 이런 사전 절차 미행에 따른 사실상 반려 결정이다. 지금이라도 이동환 시장은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시청 백석 이전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별도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김동연 지사에게 시간을 내서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질의하기도 했었고 투자심도 앞두고 뭐 전화도 몇 차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재준 전 시장님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나섰잖아요. 심사 당일날 또 주민들이랑 같이 도청 앞에 가서 피켓 시위도 하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던데 SNS를 통해서 또 마찬가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이전에 대한 명백한 불가통보다. 그동안 부당함에 대해 쌓아주신 주민들의 노고와 경기도의 재검토 결정에 감사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안에 관련해서 27일 날 이몽열 시의원이 시정 질의에서 이동환 시장에게 경기도 재검토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동환 시장이 이제 답변을 직접 한 그런 영상을 저희가 찍었거든요. 요거는 별도로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 다가오면서 예산 심사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산안은 시가 1차 편성을 하고 시의회가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확정이 되는데요. 고양시가 21일 내년도 예산안을 3조 1667억 원으로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규모만 보면은 2023년보다 좀 늘었네요. 네, 전체적으로 올해 대비 1704억 원, 5.7%가 늘었는데요. 다만 이 증가된 예산 상당수가 서민생활이 필수적인 사업들,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 매칭 부담이 좀 증가한 것들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한 예산은 줄었다라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로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가지고 시 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보통교부세가 지금 521억 원 가량 좀 줄었어요. 이게 17.2%가 줄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이제 예산 가용 예산이 줄었으니까 또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어요. 자체 예산 사업 중에서 계속 사업들, 이게 매년 진행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아예 15%씩 일괄로 이렇게 삭감했다고 밝혔더라고요. 그런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뭐 이렇게 보도자를 통해서 밝혔고 또 예산 담당관 층에서는 이 효율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 뭐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삭감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실제로 이런 예산들 상당수가 이게 또 뭐 복지랑 이런 또 관련된 예산들도 많다 보니까 벌써부터 좀 약간 불만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서 쟁점 현안들은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의회에서 다뤄지게 될 텐데요. 간단하게 눈에 띄는 이슈 있으면은 좀 살펴주세요. 시의회 예산이 이제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삭감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치는데 이 업무 추진비를 무려 90%를 삭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업무 추진비가 90% 삭감됐다. 올해 한 해 동안 이제 시장 업무 추진비 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의회랑 집행부가 좀 갈등을 빚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일종의 좀 보복성 편성이 아니냐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거 앞으로도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겠다 뭐 이런 선언처럼 느껴집니다. 민간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도 전반적으로 다 삭감되는 분위기예요. 특히나 이제 소상공인 연합회 같은 경우에 네. 소상공인들의 실제로 이제 이러한 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시에 전달하고 이제 정책으로 만들고 이런 역할을 좀 더 높여야 되는 곳인데 인건비를 전액 또 삭감 편성을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이 올라온 케이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네. 지난번 뉴스체크 때 언급했던 그 성사혁신지구 공실이 우려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공실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손해배상 예비비를 100억 원 이상 편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혜림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작정하고 망치려고 든 거 아니면은 이 정도로 이렇게 무능하게 대처할 수가 없다. 이 작년부터 지적했던 내용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손해배상 예비비 올리는 거 이거 넘어갈 수 없다. 삭감할 거다. 네. 예,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산안에 대해서 고양시 의회가 다음 달 14일까지 이제 뭐 상임위별 심사 그리고 예결위 심사 이렇게 차례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논란들이 또 일어날지 저희가 잘 체크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서울 편입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고양시 서울 편입을 적극 지지하는 목소리가 일부 커뮤니티 중심으로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지역에 따라서 양상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갑작스럽게 제기된 편입 논란에 대해서 냉정하고 차분하게 좀 비판을 해보자 이런 목소리도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국민의힘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고양병 김종혁 당협위원장이 이제 중심이 돼서 4개 당협이 연합 행사로 행사를 치렀는데요. 21일에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TF 위원장 조경태 의원을 초청해서 서울 메가시티 설명회 이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고양시 서울 편입을 지지하는 지역 주민들이 뭐 다수 참석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직접 가보셨잖아요.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일단은 엄청 많이 오셨고요. 좀 아무래도 좀 연령층 높은 분들이 많이 좀 오셨던 거는 뭐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당 행사다 보니까 당원분들 아니면 당 지지자분들 위주로 좀 많이 모신 것 같더라고요. 강의 내용도 메가시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뭐 필요성이랑 뭐 이런 부분들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이었고 아무래도 이게 또 정당에서 개최하는 거다 보니까 정치적 이슈 부분으로 또 많이 얘기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이날 조경태 위원장은 그 김포시장과 구리시장이 서울 편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고양시도 적극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 정도 이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자, 근데 이제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금 언급된 김포시장이나 구리시장과는 지금까지 좀 다른 그런 입장을 밝혀왔잖아요. 근데 이동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 재편론을 계속 좀 갖고 가시는데 특례시로서의 권한은 여전히 가져가되 수도권 내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이제 논의는 이어가자. 광역 차원에서 이제 막 해결하자 이런 차원으로 얘기한 건데 이게 사실 듣기에 따라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날 자리에도 나중에 오셨다라고 하던데 뭐 한간에는 뭐 조용태 위원장에게 쿠사리를 먹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또 학계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고양을 비롯한 인근 도시들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밝히는 자 이런 분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해서 고양신문이 지난주에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님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정 교수는 원론적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은 행복한 삶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쟁이 심해지고 물가 치솟고 교통 혼잡해지고 환경 나빠지고, 자 그러니까 서울을 이렇게 자꾸 비대하게 만드는 거는 방향이 틀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레이트 런던, 뭐 그랑 파리 이런 메가시티의 여러 사례들이 이야기가 되는데, 자 근데 이거는 인위적인 행정구역 통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기존의 행정구역의 체계는 그대로 두되 생활권이나 경제권을 이제 원활히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자, 우리로 말하자면은 기존의 지자체는 유지하면서 교통 인프라 또는 도시 간의 어떤 경제적인 네트워크 이런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게 이게 메가시티의 본래 뜻에 맞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고양 포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영상을 미리 올려드렸죠. 이재은 전 고양시정 연구원장, 또 나도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 그리고 김범수 자치도시연구소장님의 발표의 주요 핵심 부분을 저희가 편집해서 올려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총선이 어느새 1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렇게 지역의 정치인들의 움직임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내년 도전자들이 연이어서 지금 행사를 열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요 정도 시즌이 되면 이제 딱 하는 행사가 바로 책을 출간합니다. 그 다음에 그 책의 출판 기념회를 엽니다. 출마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자, 이제 요런 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걸 좀 관전하는 이제 흥미의 포인트는 책 제목이 뭐냐, 요것도 좀 재밌고요. 출판 기념회에 누가 왔나, 요것도 재밌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 갑에서는 이재준 시장이 출판 기념회 했고요. 문명순 지역위원장은 가장 먼저 출마 기자회견을 했고, 윤종훈 민주사회 혁신포럼 상임대표도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고양을은 조금 조용하고요. 병에서는 홍정민 국회의원, 이기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출판 기념회를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혁 당협위원장은 명사 초청 강연회를 연이어서 열고 있습니다. 정으로 가보면요, 거기서는 이용우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했고요. 그 다음에 김영환 전 도의원이 역시 출판기념회를 했고요. 그리고 김현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출판기념회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책 제목 중에 좀 인상적인 내용이 있던가요? 이재준 전 시장은 재평가의 아이콘 이재준. 아무래도 재선 실패 시장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는 게 숙제잖아요. 그래서 재평가 받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표현을 했고요. 뭐 윤종훈 상임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의 뿌리가 깊은 정치인이다라는 거를 표현했습니다. 뿌리가 있는 정치 책을 냈고요. 이용우 국회의원, 그 다음에 홍정민 국회의원, 그리고 김영환 전 도의원 같은 경우는 경제 전문가 이런 이미지를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우의 플랜, 그 다음에 홍정민의 경제를 읽어드립니다. 추락하는 경제, 무너지는 대한민국 이런 책 제목들이 있고요. 김연아 당협위원장 주택 문제로 좀 구설수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정면 돌파, 집생 집사 이런 제목을 딱 걸고 나오는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기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그 문재인 정부의 그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자 지금 이게 이제 가짜 평화였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현장에서 뛰었던 그런 전문가들 8명을 이렇게 본인이 직접 만나서 이기현의 대담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자, 그 밖에 또 출판기념회에 어떤 명사들이 참가했는지,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궁금하시면 고양신문 기사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